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미래를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금융시장이 바로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내는지 그 비밀의 첫 페이지를 열어볼 겁니다. 바로 선도계약과 선멸계약인데요. 미래의 불확실성이란 녀석을 현재의 약속으로 딱 붙잡아두는 거죠. 이 놀라운 금융도구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회사의 운명을 책임지는 팀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업에 1년 뒤에 석유 10,000배럴이 꼭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만약에 1년 뒤에 유가가 2배 아니 3배로 폭등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사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야말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아주 간단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정말 직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미리 약속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현재의 약속으로 딱 묶어두는 거예요. 바로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 바로 선도계약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정해진 날에 미리 정해둔 이 가격으로 이 특정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겠다. 이렇게요. 계약서는 지금 쓰지만 실제 돈과 물건이 오가는 건 미래의 일이라는 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다시 우리 석유회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여기서 거래할 상품, 즉 기초자산은 석유 1만 배럴이고요. 계약이 끝나는 시점, 즉 만기는 1년 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가격, 이걸 우리가 선도 가격이라고 부르는데 배럴당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1년 뒤에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이 회사는 걱정 없어요. 배럴당 딱 1,000원에 석유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미래의 위험을 현재에 꽉 묶어둔 겁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계약 내용도 간단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1년 뒤에 석유를 팔기로 한 쪽에서 어이쿠, 가격이 너무 올랐네? 나 배째쇼, 계약 못 지키겠어 하고 버티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저한테 딱 맞는 조건으로 1년 뒤에 그것도 석유를 팔려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 아닐까요? 이야,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 두 가지가 선도계약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첫째, 방금 학생이 말한 대로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 위험, 이걸 좀 유식한 말로 계약 불이행 위험 또는 거래 상대반 위험이라고 합니다. 둘째, 내기 필요한 물건, 수량, 시기, 가격,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래 상대를 일일이 발품 팔아 찾아다녀야 하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인류는 고민했습니다. 이 불편함과 위험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런 사적인 약속을 넘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표준화된 약속의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 이 진화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탄생할 수 있었던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진화의 결과물이 바로 선물 계약입니다. 선도 계약이 개인 간의 맞춤 양복 같은 거래라면 이 선물 계약은 모든 규격이 정해져 있는 기성복 같은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표준화, 그리고 공식 거래소. 모든 계약 조건이 미리 다 정해져 있고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장, 즉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는 거죠. 선물 계약 시스템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상품의 품질, 규격, 만기, 모든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거래가 아주 편리합니다. 모든 거래는 거래소라는 공식적인 시장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바로 결제소의 존재입니다. 이 결제소가 모든 거래의 중간에 딱 서서 파는 사람에게는 구매자가 되어주고 사는 사람에게는 판매자가 되어주면서 계약 이행을 100% 보증합니다. 이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까 봐 걱정할 필요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이 결제소는 대체 무슨 수로 이 수많은 계약의 이행을 전부 다 보증할 수 있을까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쵸? 그 비밀은 아주 독창적인 안전장치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증거금 제도라는 아주 스마트한 안전장치입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보죠. 먼저 계약을 할 때 양쪽 모두에게 일종의 보증금, 즉 개시증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 가격이 변할 때마다 손익을 계산해서 이익 본 사람 계좌에는 돈을 넣어주고 손해본 사람 계좌에선 돈을 빼가는 일일 정산을 해요. 그러다 만약 손실이 쌓여서 내 증거금이 유지증거금이라는 최소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 바로 경고가 울립니다. 고객님, 돈 더 채워 넣으세요. 이게 바로 영화에서 자주 듣던 그 마진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계약이 정리되니까 약속이 깨질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선도계약과 선물계약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한 번에 딱 정리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자, 먼저 거래 조건을 보세요. 선물은 모든 게 표준화되어 있지만 선도는 당사자 간에 알아서 협의하죠. 거래 장소도 선물은 거래소라는 공식 시장이지만 선도는 전화처럼 장외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 계약 상대방이죠. 선물은 안전한 결제소가 보증하지만 선도는 그냥 거래 당사자, 개인이라 위험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방식도 선물은 매일매일 일일정산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이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 차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교수님, 그러면요. 이런 계약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랑 잃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익을 보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인가요? 맞습니다. 이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는 질문이에요. 선도 계약이든 선물 계약이든 한쪽에서 얻는 이익은 정확히 다른 한쪽이 잃는 손실과 같습니다. 둘의 손익을 더하면 항상 0이 되죠. 우리는 이걸 바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가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쪽 주머니로 그냥 이동하는 과정인 셈이죠. 자, 여기 금 계약 예시를 한번 볼까요? A라는 사람은 1년 뒤에 금 1kg을 400만 원에 사기로 약속했어요. 이걸 우리가 매입 포지션 또는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B는 팔기로 했으니 매도 포지션, 즉 숏 포지션이 되겠죠. 만약에 1년 뒤 금 시세가 600만 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자 A는 200만 원 이익, 매도자 B는 정확히 200만 원 손실입니다. 반대로 금값이 300만 원으로 떨어지면 A는 100만 원 손실, B는 100만 원 이익이죠. 둘의 손익을 합하면 언제나 제로,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미래의 가격을 약속하는 이 선물 가격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그냥 사람들이 이쯤 되겠다 하고 예측해서 막 찍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잘 보세요. 선물 가격은 무슨 마법처럼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장 가격, 이걸 우리가 현물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물건을 만기까지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 즉 보유 비용을 더한 값과 거의 같아집니다. 이 보유 비용에는 창고비나 보험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자, 즉 돈의 귀의 비용이에요. 만약 선물 가격이 이 공식보다 비싸거나 싸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똑똑한 트레이더들이 즉시 더 싼 쪽을 사서 비싼 쪽에 파는 차익 거래를 통해서 위험 없이 돈을 벌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가격은 다시 이 균형점으로 순식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보면 솔직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그쵸?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이 선물 계약을 이용하는 걸까요?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지 거래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석유회사처럼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고 싶은, 말 그대로 울타리를 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둘째는 투기 거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험을 떠안으면서 미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해서 큰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익 거래는 앞서 말했듯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에 아주 미세한 불균형을 포착해서 위험 없이 거의 확실한 수익을 얻으려는 거래입니다. 자, 오늘 선도 계약과 선물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거금, 일일 정산, 제로섬 게임,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분명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학생 때 그랬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건요, 그냥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눈,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위험과 싸우고 있는지, 그 치열한 현장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폐금융론이라는 과목이 때로는 아주 높고 복잡한 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하나하나 넘어서면 여러분은 금융 뉴스를 꿰뚫어 보고 경제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는 정말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이 여정의 끝까지 힘차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